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일단 주사위 두 개 던졌을 때에 대해서 합이 제일 적을 때는 1 나온 합이 2인 것부터 6 나온 합이 12까지 나올 수 있지.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 중에서 합이 4의 배수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이 중에 4의 배수는 4랑 그 다음에 8이랑 12가 있겠지.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세팅을 해놓고 합이 4인 게 뭐가 있을까? 1, 3, 2, 2, 3, 1 있죠. 그 다음에 합이 8인 거는 2, 6, 3, 5, 4, 4, 5, 3, 6, 2가 있지. 그 다음에 이거는 6, 6밖에 없죠. 그래서 세 가지, 5가지, 한 가지니까 총 9가지가 되겠지. 자, 오늘 레스토랑에서는 점심 메뉴로는 3종류, 그 다음에 주 메뉴가 4종류, 음료수가 3종류가 있대. 그래서 수프, 주 메뉴, 음료수를 각각 하나씩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럼 수프는 몇 종류야? 3종류. 그러니까 이제 순서상의 형태로 첫 번째 쉼표 앞에 수프의 가지수를 고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주 메뉴의 경우의 수를 고를 수 있고, 마지막은 음료수를 고를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그 순서상으로 표시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건 다 곱하는 거야. 그래서 3가지, 4가지, 3가지 이제 곱해서 36가지가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네 지역 A, B, C, D에서 A 지역 출발해서 B, C를 모두 거쳐서 D 지역에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크게 다 거쳐서 가야 되니까 A, B, C, D를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A, C, B, D로 가는 방법이 있겠지.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2가지, B에서 C도 3가지, 그 다음 C에서 D는 2가지, 그래서 12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 A에서 C는 1가지, C에서 B는 3가지, B에서 D는 1가지. 그래서 곱하면 3가지지. 1번과 2번은 동시에 일어날 순 없지. 그래서 더해주면 15가지. 자,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일단 소인수분해부터. 48 소인수분해하면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이야. 약수의 개수는 이 소인수분한 것들의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주면 그게 약수 개수야. 1번 10가지죠. 그 다음에 약수의 총 합을 구해라. 그 약수를 다 더한 걸 의미하는 거지.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소인수 중에서 2의 4제곱이 있죠? 2의 4제곱의 약수들을 쭉 땄어. 1, 2,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까지 쭈루룩 다 쓰고, 그 다음에 3도 약수를 써줘. 1하고 3. 그리고 얘들 다 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곱해주면은 이게 약수의 총합이야. 공식이야. 외워. 자, 21번은 100원짜리 동전 2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4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거스름 돈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여기선 중요한 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입니다. 자, 100원짜리는 그럼 몇 가지 사용할 수 있나 한번 볼게. 100원짜리는 이제 2가지 사용할 수 있지. 2개 최대 사용할 수 있지. 그럼 한번 생각해봐. 100원짜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0개, 그러니까 100원짜리 안 쓰는 거 1개, 2개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야. 자, 50원짜리는요? 50원짜리 3개니까 0개, 1개, 2개, 최대 3개까지. 그럼 이제 총 4가지지.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0개, 1개, 2개, 3개, 4개. 그럼 총 이제 5가지란 말이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해줘. 그러면 총 60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동전의 그 조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총 60가지가 나오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100원짜리도 안 내고 50원짜리도 안 내고 10원짜리도 안 내는 000의 순서상이 있어. 그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낸 거잖아. 이런 거는 제외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거 하나 빼줘야 돼. 자, 500원짜리, 5000원짜리, 2000원짜리 우표가 있는데 이 종류별로 각각
한 장씩 포함해서 7,000원짜리 살 거래. 그러면은 요게 몇 개 사는지 모르니까 X, Y, Z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금액은 500X, 1000Y, 그 다음에 2000Z. 요게 이제 7,000원 되는 걸 구하는 거지. 일단 전체적으로 500으로 나눌 수 있죠. 500으로 나누면 14가 되겠지. 일단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을 때 XYZ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대입해 봐야 돼. 자, 다만 어떤 식으로 대입하냐면 개수가 큰 것부터. 그래서 Z에다가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볼게. Z가 1이면은 X 더하기 2Y는 여기 4고 넘어가면 10이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XY 순서상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 또 한번 개수가 큰 것부터 Y에다 1 대입해. 그러면 X는 8이지. 그 다음에 Y에다가 2 대입해. 그럼 4니까 넘어가면 6이지. 자, Y에다 3 대입해. 그러면은 X는 4지. 자, 4 대입해. 그럼 2지. 자, 5 대입하면 0이죠. 근데 적어도 한 장씩은 한다고 그랬으니까 최소 1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우리가 Z를 1이라고 고정한 상태에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순서성이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Z가 2면 Z가 8이죠. X 더하기 2Y는 여기 이제 8이고 넘어가면 6이지. 자, 그럼 이제 Y 1부터 대입해보면 여기는 4겠고 Z는 현재 2로 지금 고정한 거야. 그 다음에 Y가 2면 4니까 넘어가면 X 2지. Z는 2였고. 자, 3이면은 6이니까 이제 여기 0 되겠죠? 그럼 나올 수 없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Z가 3이면은 12 넘어가면은 2지. X 플러스 2Y는 2인데 여기는 XY가 나올 수 있는 게 0, 1, 그 다음에 2, 0이 있는데 0이 들어갈 수 없지. 최소 한 장씩은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나올 수 있는 거는 총 6가지가 되겠지. 자, 색칠하는 방법.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A, B, C, D 중에서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그 부분부터 색칠해 줘야 돼. 나는 A부터 한번 칠해볼게. 일단 색깔이 4가지죠.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거 한번 보면은 B. B는 몇 가지 칠할 수 있냐면 얘 칠했던 것만 아니면 되지. 자, C도 4가지 색깔 중에서 A랑 B에 칠한 것만 아니면 돼. 자, D는 4가지 색깔 중에서 A랑 C에 칠했던 것만 아니면 되니까 얘는 2가지야. 다 곱해줘야죠. 그러면 48. 자, 이제 순열입니다.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한 명씩 선출한대요. 자, 중요한 거는 각자의 역할이 있지. 이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는 순서가 있다는 뜻이야. 순서가 있는 건 순열이에요. 그래서 12명 중에서 3명을 골라서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12P3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순열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 일단 만약에 A, B, C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 A가 회장, B가 부회장, C가 총무라 치고 만약에 이렇게 바꿨다고 칩시다. 자, 이거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B가 부회장을 하는 거랑 B가 총무를 하는 거는 완전 경우가 다르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걸로 처리된다고. 이런 게 이제 순서가 있는 거야. 자, 이거랑 이제 비교적으로 비교했을 때 조합 같은 경우는 어땠냐? 12명 중에서 순서 없이 예를 들어 뭐 주번 3명을 고른다. 주번 3명에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A, B, C를 고르나 A, C, B를 고르나 그냥 A, B, C 3명이 나온 건 똑같잖아, 그치? 이런 게 조합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 꼭 구분해줘야 돼. 지금은 아무튼 순열입니다. 그래서 12P3은 계산 어떻게? 12부터 3개 쭈루룩 자연수 순서대로 곱해주면 돼. 자, 이웃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6개 문자를 배열할 때 A랑 F가 이웃해야 된대. 이웃한다는 거는 둘이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요거를 한 문자로 친다 그랬지. 그럼 남는 문자가 뭡니까? A하고 F 빼면은 B, C, D, E지. 그럼 얘를 한 문자로 치면 총 몇 개의 문자인 거야? 5개 문자죠. 첫 번째 5개를 배열하는 방법 오팩토리얼이지. 자, 중요한 거는 5개 배열을 할 때 A랑 F랑 붙어 다닌다며. 그러면 A, F, B, C, D, E라는 경우가 있다고 치자. 둘이 붙어 있죠. 이거랑 F, A, B, C, D는 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니.
자, 이거 배열상 F가 앞에 있는 거랑 A가 앞에 있는 거랑 서로 다르지. 그래서 이렇게 이웃하는 애들끼리도 자리가 바뀌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이건 이제 요 안에 이웃하는 문자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200 해줘야 돼. 남학생 3명이랑 여학생 4명이 있을 때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일단 여학생이 자리를 하나, 둘, 셋, 4명이 앉을 수 있고 남학생은 그 사이사이에 끼어 앉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남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자리인 거지. 그래서 일단 여학생은 요 4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4팩, 남학생은 3명이기 때문에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골라서 앉으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5P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학생이 하나, 둘 이렇게 앉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여자 사이에 여학생 사이에 끼어 있으면은 이웃하지 않으니까. 그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 그럼 이렇게 남은 자리는 어떻게 하냐? 남은 자리는 그냥 비워놓으면 돼. 어쨌든 의자는 7개이기 때문에 의자를 놓을 수 있는 위치가 5개라는 거지 그 중에 3개만 앉으면 되는 거라 이런 거는 무시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요게 답이지. 자, Tuesday에서 7개의 문자 중에서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와야 된대. 자, 자음이랑 모음부터 한번 구분해볼까요? 여기 자음, 모음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야. 이 중에서는 유랑 이랑 아까지 이렇게 딱 3가지죠. 나머지는 다 자음이야. Y까지. 자, 그러면 교대로 올라면 더 많은 문자 수가 앞에 와야 돼. 그래서 T래. 자,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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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이고 그 사이에 이제 모음, 모음, 모음이 와야 돼. 그럼 결국 자음에 올 수 있는 거는 이렇게 4가지니까 자음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4팩, 모음 3팩 곱해주면 되죠. 자, 문제 여기 여자 2명이라고 돼 있을 거야. 이거 바꿔주세요. 3명입니다. 한 줄로 서는 방법의 수 5명이죠? 5명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 5팩이야. 1번은 그냥 딱히 조건이 없는 거야. 자, 2번은 이제 양 끝에 여자가 와야 되는데, 자, 순열 문제는 무조건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칸 만들어주세요. 한 줄로. 자, 양 끝에 여자가 와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긴 여자고, 요 가운데에는 남자 2에 여자 1가 이렇게 줄 서면 돼. 그러면 일단 요 2자리에는 여자 3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맨 앞에 맨 뒤에를 채워줘야 되지. 일단 요게 3P2야. 순열이니까. 그렇게 되고 남은 여자 1랑 남은 남자 2이 여기 줄 서는 방법의 수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B야. 자,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 이거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항상 이렇게 적어도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 적어도라는 거는 최소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쪽 끝에 모음이 온대. 문자가 7개니까 셋, 넷, 다섯, 여섯, 7개라고 치고, 자, 요게 이제 양쪽 끝입니다. 최소 한쪽 끝에는 모음이 하나가 와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모음, 여기는 아닌 거, 자음, 그 다음에 여기는 자음, 여기는 모음, 그 다음에 여기 모음, 모음. 자, 이렇게 3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구하란 얘기야. 물론 이거 구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구하지 말고 적어도는 항상 여사건 반대의 경우로 푸는 거야. 이 3가지를 구하기가 귀찮아. 그럼 이렇게 하자고. 최소 한쪽 끝에 모음이 와야 돼의 반대말이 뭐야? 양쪽 끝에 모음이 안 오면 되지. 그러니까 모음이 안 오면 양쪽 끝에 둘 다 뭐야? 자음이죠. 양쪽에 자음만 왔을 때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면 되는 거야.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조건이 없는 거야. 쉼표 전까지 한번 봐봐.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7팩토리얼 이거야. 그 다음 양쪽에 자음만 왔다. 여기 자음, 여기 자음. 그럼 일단 자음, 자음 위치할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자음이 뭡니까? 모음이랑 자음부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모음 뭐 있죠? I, U, E. 그 다음에 자음은 P, C, T, R이네. 그러면 일단 양쪽에 자음이 올라오면은 이 자음 4개 중에서 이 2자리 고르면 되니까 4P2.
나머지 이 자리에는 딱히 조건이 없죠.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5팩. 그래서 이걸 이제 빼주면 이제 문제의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야 돼요의 이제는 어떻게 푼다? 전체에서 저 말의 반대. 그러니까 양쪽 끝에 모음이 와야 된다. 양쪽에 모음이 한 개도 안 오는 거. 그러니까 둘 다 자음인 걸 빼면 된다고. 자, 이거 계산 보세요. 팩토리얼이 있으면은 요 앞에 숫자부터 일단 계산합시다. 요 4p니까 4부터 2개 이렇게 되겠죠? 12. 팩토리얼 작은 거에 맞춰서 얘를 좀 분리를 할 건데 7팩은 7, 6, 5, 4, 3, 2, 1을 다 곱한 거죠. 그 중에 얘만 5팩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요거는 7 곱하기 6이니까 42라고 할 수 있다고. 요것도 아예 계산합시다. 12. 그럼 이게 이제 5팩으로 묶을 수 있는 거 아니야? 42 빼기 10이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30이라고. 자, 30은 또 6 곱하기 5예요. 그러면은 5팩에다가 6까지 곱하면 어떻게 되냐? 요거는 또 6팩으로 바꿀 수 있지. 왜냐면 6, 5, 4, 3, 2, 1이니까, 그지? 정리하면 6팩이라고. 거기다가 요렇게까지 정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돼 있어. 자, 6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이 짝수인 거. 또 적어도가 나왔네요. 적어도 한쪽 끝이 짝수인 걸 구해라. 그러면은 세 자리수니까 하나, 둘, 3개가 있었을 때 이것도 방법을 어떻게? 전체에서 양쪽 끝에 짝수가 하나는 와야 되니까 양쪽 다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요 자리 2개는 홀수로 고정입니다. 그럼 홀수가 뭐 있죠? 1, 3, 5밖에 없지. 1, 3, 5 3개 중에서 요 2개를 이제 줄을 세워야 되니까 3p 2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홀수 2개니까 얘 2개를 했다고 칩시다. 여기 자리가 남았는데 요 자리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요 자리를 하나 골라서 채워야겠지. 여기 5개야 그냥. 이거를 이제 전체에서 빼면 된다고. 전체는 이게 전체 경우의 수는 이것도 숫자라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자연수 만들 때 맨 앞자리는 0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6가지야, 그지? 그 다음에 1부터 6까지 중에 뭐 하나를 썼다고 쳐요. 그러면은 몇 개 남았냐면 지금 현재 6개 남았죠. 그 다음에 이 중에 또 뭐 하나 썼다고 쳐. 그럼 5개 남았지. 그래서 원래는 그냥 자리 3개가 있으면 총 7개의 문자 중 잠깐만 이거 왜 이러니? 이거 7개네요.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잘못 나왔네? 아무튼 7개의 문자 중에서 3개의 문자를 나열한다고 치면 7p3이야. 7p3은 765거든. 근데 얘는 봐요. 665지. 왜 그럴까? 맨 앞자리는 0이 오면 안 되기 때문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665. 이거는 이제 계산해서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0, 1, 2, 3, 4, 5, 6, 7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자연수로 만들 건데 250보다 큰 거를 구하랍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세 자리 숫자는 맨 앞자리가 0이 오는 거 0 빼고 100대 숫자가 있고 200대 숫자가 있고 300, 400, 500, 600까지 있을 거야.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문제에서 250보다 큰 걸 구하라는 얘기는 이만큼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이만큼 구하는 게 낫겠어? 아니면 250 전까지를 구하고 전체에서 빼는 게 낫겠어? 아무래도 전체에서 빼는 게 낫겠죠? 우리는 방법을 이렇게 갑시다. 전체에서 250 이하를 빼자고. 그러면 일단 전체는 몇 개냐? 자릿수가 이제 세 자리 뽑는 거기 때문에 맨 앞에 0 빼고 665예요. 그래서 여기는 6 곱하기 6 곱하기 5고요. 그 다음에 250 이하는 몇 개 나오냐? 일단 1로 시작하는 거. 100의 자리가 1인 거는 다 250 이하지. 그럼 100의 자리는 몇 가지 나올 수 있냐? 맨 앞에 1을 고정을 했으니까 나머지 6개 문자로 요 두 자리 채우는 거야. 6p야. 6 곱하기 5에서 총 30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0대로 숫자 시작하는 거, 2로 시작하는 거.
200대는 뭐가 있냐면 제일 적은 거 0부터 시작할 수 있지. 이게 0으로 시작한 다음에 뒷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2랑 0 빼고 1, 3, 4, 5, 6이야. 그러면은 몇 개야? 5개지. 5가지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10대로 시작하는 것도 역시 5가지죠. 220도 마찬가지. 220 안 되는구나. 죄송. 230도 마찬가지. 240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250 이하니까 240까지. 여기가 총 이제 5, 4, 20까지가 나온다고. 그리고 문제에서는 250 이하니까 250도 포함이야. 얘까지 해서 총 21가지라고. 그럼 얘까지 더하면 총 51가지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빼주면 되는 거지. 자, 이거는 순열 계산이랑 조합 계산이랑 섞여 있는 건데, 일단 NPR이 120이랍니다. 자, 우리가 이 순열의 개념이 뭐였지? n부터 r개 자연수 순서대로 곱해라 이랬었지.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얘네들은 지금 자연수가 연속된 자연수가 곱셈이 되어 있는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120을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돼. 나눠봅시다. 자, 나눠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3이랑 5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2 곱하기 2는 4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2는 6이지. 그리고 가운데 5가 끼면 딱 맞다, 그지?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뭐부터? 6부터 몇 개 곱해라? 3개 곱한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NR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정리. N은 6이라고 했으니까 6C3, 오른쪽은 3P4를 계산하면 되겠지. 아, 반대구나. 이게 N이고, 아니네, 이게 지금 둘 다 N이구나. 이거네. 그러면 그럼 6C3은 어떻게 계산해요? 일단 위에는 6부터 3개, 그러니까 순열하고 똑같죠, 위에 거는. 그 다음에 3팩으로 나눠줘. 3팩은 6입니다. 그러니까 약분하면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면 이걸 다 곱셈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숫자가 커지니까 나열해서 약분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6P4도 마찬가지죠. 6부터 4개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30에 12니까 총 360 더하면은 380 되겠지. 자, 다음 남자 5명, 여자 5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건데, 자, 일단 이거는 전체적인 좀 상황을 한번 좀 알려줄게. 이렇게 했을 때 3명을 뽑는다는 거는 이게 지금 남자랑 여자가 나눠져 있잖아. 그러면 봐. 남자 3명이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자 둘에 여자 하나, 그 다음에 남자 하나에 여자 둘, 다 여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총 4가지 상황이 있는 거야. 이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3명의 성별이 모두 같은 걸 구하래. 그러니까 1번 또는 4번을 구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요거는 남자 3명을 뽑았다는 얘기인데, 남자가 총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을 뽑는 거야. 나 어떻게 해야 돼? 53이야. 자, 4번 어떻습니까? 여자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니까 53이죠. 53은 계산하면 5부터 3개, 그리고 3팩토리얼 3, 2, 1 하면 약분되고 10이 남습니다. 밑에도 10이겠죠? 그래서 합치면 20 되지. 자, 오늘 고등학교 자율동아리 회원 모집에 태우랑 재우를 포함해서 10명이 지원했고, 이 지원자들 중에서 5명을 뽑을 거야. 자, 그런데 태우랑 재우 중 1명만 뽑히는 경우를 구하래. 물론 다른 사람도 여러 대 있는데 이 5명을 뽑는 상황에서 태우나 또는 재우 1명만 뽑혀야 된다. 이 말은 첫 번째, 태우가 이미 뽑혔다고 칩시다. 이거는 이제 마치 뭐처럼 생각하면 되냐? 낙하산을 생각하면 돼요. 낙하산 직원 이런 것처럼 이미 뽑혀 있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거는 재우는 뽑히면 될까 안 될까? 재우는 뽑히면 안 돼. 1명만 뽑혀야 되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조합은 있잖아. 조합 계산이 NCR이잖아. N이 뭐냐면 전체 사람 수, 그리고 뽑아야 되는 사람 수거든. 그러면 전체 사람 수가 몇 명인지를 봐야 돼. 일단 전체 몇 명이었어? 10명이죠. 이 중에서 태우는 이미 뽑힌 거니까 뺍시다. 왜냐면 태우는 이미 뽑힌 거기 때문에 우리는 4명만 뽑으면 돼. 나머지 4명. 원래는 5명 뽑는 거잖아. 근데 1명이 이미 뽑힌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머지 넷을 누굴 뽑을 거냐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n이 전체 10명 중에서 이미 뽑힌 태우 빼고 그 다음에 뽑히면 안 되는 상황에 재우도 빼줘야 돼요. 그러면 8명이죠. 그 다음에 R은 뭔데? 뽑아야 되는 사람 수지. 그래서 우리 몇 명 뽑아야 되는데 원래는 5명 뽑는 거지만 태우가 이미 뽑혔다고. 그러니까 4명만 뽑으면 돼요. 결국 이거 84예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재우가 뽑히고 태우는 뽑히면 안 되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 사실은. 근데 얘도 84야. 그래서 얘는 둘이 합쳐서 곱하기 2 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자, 1, 2, 3, 4, 5, 6 6가지가 쓰여있는 6장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뽑을 건데 짝수가 쓰여있는 카드를 적어도 한 장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일단 2장을 뽑을 거야. 그럼 그 2장에 어떤 숫자가 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포인트는 짝수죠. 짝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의 개념을 한번 보면은 총 4가지가 나올 수 있어. 봐. 자, 짝수 둘 다 짝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는 짝수, 여기는 홀수. 여기는 홀수, 여기는 짝수. 그 다음에 둘 다 홀수. 이렇게 이제 총 4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최소 한 장은 짝수가 나와야 돼가 뭐야? 3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3가지를 구하느니 차라리 전체에서 이 반대의 경우를 빼자 이거야. 둘 다 홀수 나오는 거. 그러면 홀수가 지금 뭐 있습니까? 1, 3, 5지. 그래서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는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잖아. 나열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이건 뽑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2번, 3번도 이게 의미가 없네. 나 왜 나열이라고 생각했지? 죄송해요. 이거 그냥 뽑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내가 한 말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게 뽑기만 하는 거지 뽑아서 나열하는 게 아니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하고 2를 뽑았다고 쳐. 그러면 12, 21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1하고 2를 뽑은 거야. 뽑았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합이란 얘기야. 미안해. 나만 헷갈린 것 같은데 아무튼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경우의 수는 6장 중에서 2장을 뽑는 거야. 6시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빼자 그랬는데 반대되는 경우는 3번이지. 2개 다 홀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홀수만 2개 나오는 거지. 홀수가 몇 개 있었어? 1, 3, 5, 3개 있었다고. 그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문제부터는 이거 계산 안 합니다. 계산은 알아서 하시고 저는 문제만 풀어드릴게요. 혜진이랑 승원이를 포함해서 8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때, 자, 여기 보시면 이 문제는 뽑고 나서 줄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뽑는 것까지는 조합이고 줄을 세우는 거는 또 순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조합과 순열이 동시에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 혜진이랑 승원이가 모두 포함되고 얘들이 서로 이웃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뽑는 방법 먼저 여기부터 봅시다. 1번. 자, 아까 내가 뽑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조합은 NCR이잖아요. N명 중에 R명을 뽑는 거라고. 일단 몇 명이 있어? 8명을 뽑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혜진이랑 승원이가 이미 포함이 돼야 된다. 뽑혀야 된다 이거야. 뽑아야 되는 사람은 5명인데 혜진이하고 승원이는 이미 뽑힌 거야. 그러면 뽑을 수 있는 사람도 8명인데 이 2명은 이미 뽑힌 거니까 이 2명 제외하면은 N이 뭐다? 6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구하는 거라고. 혜진이, 승원이는 이미 뽑혔으니까 아직 못 뽑은 이 3명을 누굴 뽑을 거냐 이건데 전체 8명 중에서 뽑힌 사람은 빼고 나머지 6명 중에서 요 3사람을 뽑는 거라고. 어쨌든 뽑는 사람 수는 3명이니까 이제 3이죠. 그래서 일단 조합은 63이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들이 서로 이웃하도록 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2번 순열입니다. 요게 이제 줄 세우는 방법인 건데, 그래서 뽑힌 5명을 줄을 세우는데 혜진이랑 승원이가 이웃하도록 만들래. 그러면은 자, 일단 뭐 말로 설명을 해보자면 혜진이, 승원이가 있고 나머지 뭐 3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5명이. 얘네 이웃하라고. 그럼 이거 한 명으로 쳐야 되죠. 그럼 총 몇 명이 줄 서는 거야? 4명이 줄 선다. 4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혜진이랑 승원이가 붙어는 있지만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2팩. 그래서 요게 줄 세우는 거, 여기는 뽑는 거. 이 두 개를 곱해줘야 되는 문제야.
자, 일단 직선의 개수. 우리가 사실 이거는 개념 한번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직선 개수 NC2예요. 삼각형 개수 NC3입니다. 사각형 개수 NC4고요. 단순하죠. 개념이 뭡니까? NC2는 여기 있는 점들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그 두 점만 선으로 연결한 거. 이런 개념으로 직선을 쓰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걸 이제 직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점, B점이 있으면은 이 두 점을 연결했을 때 내가 A랑 B 두 개를 뽑아서 이제 두 개를 연결했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NC가 직선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여러 개의 점 중에서 A랑 B랑 연결해 이거랑 B랑 A랑 연결해 이것도 될 수 있잖아. 근데 사실은 A랑 B랑 어쨌든 연결하면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나오죠. 이것도 얘고 얘도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A, B랑 B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걸로 인정되잖아. 이게 이제 조합 개념이라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8C2 하면 되는데 여기에 분명히 문제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럼 단순하게 8C2하고 끝날 것 같으면은 뭐 너무 쉽잖아. 오류가 뭐냐? 여기에서 8개의 점 중에서 2개 골라서 연결한 직선들 중에 중복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걸 찾아줘야 돼. 자, 이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봐봐. 내가 만약에 이 점을 A랑 B라고 할 거야. A랑 B랑 연결했어. 이런 선이 나오죠. 직선이니까. 이게 선분이 아니라 직선이라 그래요. 직선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만약에 B랑 C를 연결했다고 쳐봐. B랑 C 쭉 이렇게 연결해도 이런 선분이 그러니까 직선이 나온다고. C랑 D를 연결해도 이런 선분이 나오고 A랑 D를 연결해도 이런 선분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고른 점 2개를 통해서 만들어진 직선은 전부 다 한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개수에서 여기 위에 거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 중에 2개를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이 직선 개수를 빼줘야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다 안 되는 겁니까? 한 개는 되잖아, 그지? 이게 안 된다가 아니라 한 개로 중복이 돼버리는 거야. 한 개만 되는 거라고. 그지? 요 두 점 연결한 직선하고 BC 연결한 직선하고 다 같은 거라고 지금. 그래서 한 개는 인정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연결되는 그 직선들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얘도 한 개로 인정하는 거지. 여기 이제 3점이니까 32 빼주시고 하나는 인정해줘야지. 자, 이 유형은 뭐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다만 이제 뭐 설명을 좀 해보자면 여기 지금 점들이 있다고 칩시다. 꼭지점들. 정칠각형이니까 이제 7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선분을 만약에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공식이 NC2야. 그러니까 NC는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방금 전에 유형에서 이제 했던 거잖아? 근데 여기선 대각선을 물어본단 말이지? 대각선 개념이 뭐예요? 대각선에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연결할 수 있는 선분들, 그 다른 점들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그 선분들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 중에서 내 양옆에 있는 점들에 연결한 거는 대각선이 아니야. 선분이지. 그래서 그 2개를 빼줘야 돼. 그래서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은 따로 있어요. 2분의 n 곱하기 n-3이야.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이 NC 개념에서 이제 출발한 거긴 한데 여기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 NC2에서 NC2로 계산하면은 이런 선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얘네들도 포함이 되는 거라고. 근데 대각선은 옆에 있는 두 선은 아니라며. 그럼 점 하나당 양옆에 있는 선분 2개씩 나올 거 아니야. 이런 게 몇 개 나오냐고를 생각을 해보면 정칠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칠각형의 선분 개수만큼 나오는 거야. 칠각형이니까 이제 7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이제 칠각형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굳이 식으로 쓰자면 이제 n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걸 정리한 공식이 얘다 이거지. 칠각형이니까 n에다 7만 대입하면 돼요.
자, 삼각형 개수는 아까 가면서 설명해줬지만 H3이에요. 얘는 이제 반대로는 아니지. 점 3개 연결하는 거야. 얘도 근데 오류가 있죠. 자, 일단 여기서 점 3개 연결할 수 있는 개수는 이렇게 되고 9개의 점이니까요. 93이에요. 자, 이제 안 되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점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요런 애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게 나란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가로로 된 선 있죠?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는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세로도 안 되죠. 세로도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벌써 몇 개야?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 6개지. 이 6개는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란히 연결할 수 있는 점들이 또 뭐가 있을까? 이게 대각선도 안 되죠,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도 안 되고, 이렇게 대각선도 안 되고. 얘는 딱 2개네, 그지? 그래서 2개를 빼줘야 돼. 2개. 그러면 9C3이 9, 8, 7에 3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 되죠. 약분하면은 12, 84 빼기 8이니까 76이겠다, 그지? 요게 답이네요. 삼각형은 직선하고 좀 다르게 직선은 하나의 직선에 다른 직선들이 중복되는 거잖아. 지금은 요렇게 파란색으로 연결했을 때 하나, 둘, 세 개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지. 9C3 계산에 9개 중에서 3개를 고를 수 있는 계산이 다 들어가는데 저런 애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그럼 저런 애들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저거만큼 빼주란 얘기야. 자, 요거는 평행선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평행선이 있고 가로로 돼 있는 평행선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요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평행사변형 개수를 찾으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여기 보이시죠? 요런 거는 이제 평행사변인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죠. 크게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따지면 이제 굉장히 많다 이거지. 근데 이거는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세로선 2개 하고 가로선 2개가 만나서 생기는 게 평행사변형이야. 그지? 세로선 2개, 가로선 2개. 그러면 세로선이 지금 몇 개냐면 6개거든요. 이 6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가로선도 4개인데 그 중에서 또 2개를 골라. 이렇게 해서 곱해버리면 이게 이제 평행사변형 개수가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이제 분할의 개념입니다. 이 분할은 뭐냐면 여러 개의 구슬이 있는데 이거를 뭐 세 묶음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이제 두 묶음으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까지만 요게 이제 분할이에요. 그럼 일단 첫 번째 8개의 구슬을 4개 해서 이제 2개씩 묶을 거래. 그러면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이제 4개씩 나눌 건데 분할은 어떻게 하는 거냐? 8개 중에서 첫 번째 여기 그룹에는 4개를 고를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8개 중에서 4개를 골라냈으니까 나머지 4개가 남겠지.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고르는 거야, 사실상. 다만 고르는 개수가 같을 때는 그 개수만큼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3개면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나누는 이유는 얘네들이 이제 자리가 바뀌는 경우를 이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분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5개, 3개로 나누는 건데 이거는 개수가 중복되지 않지. 그러니까 같지 않잖아, 그지? 얘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85 그리고 여기는 33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나눌 필요가 없는 거지. 개수가 같을 때만 나누는 거라고. 여기 이제 A고요. 여기 이제 B예요. 자, 이번엔 이제 분배의 개념인데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 사람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된 봉사활동 5가지 중에서 두 사람은 2개의 봉사활동을, 한 사람은 1개의 봉사활동을 할 거래. 그러면 일단 5개 중에서 누가 뭘 할지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은 2개의 활동을 할 거라며. 그러면 누군진 모르겠지만 2개, 1개가 되는 사람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분할인데, 자, 첫 번째 2개의 활동을 골라봅시다. 5개 중에서 2개 골라. 이렇게 되고, 다음 3개 남았죠? 3개 중에 나머지 2개를 골라. 그리고 나머지 1개는 자연스럽게 일시일. 여기까지가 제 분할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할은 개수가 같으면은 그 개수만큼 나눠주라 그랬었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셋 다 똑같이 2개, 2개, 2개면
3팩으로 나눠줘야 돼. 여기까지가 분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분배인데, 분배는 뭐냐면 어쨌든 내가 지금 그룹을 3개로 나눴지. 이 3개의 그룹을 나눠 놓고선 나눠주는 거야. 역할을 분배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2개, 2개, 1개인데 누가 2개 할지 누가 1개 할지 아직 모르지. 그래서 이 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야. 예를 들어 A, B, C 그룹이라고 치면은 A 누가 할래? B 누가 할래? C 누가 할래? 이걸 나눠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낙훈, 영표, 승규, 아니면 낙훈, 승규, 영표, 아니면 영표, 낙훈, 승규, 영표, 승규, 낙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분배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줄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A, B, C 그룹을 세워놓고 세 사람을 줄 세우는 거잖아. 이런 의미에서 이게 순열이라고. 그래서 분할 계산해놓고 거기다가 3팩만 곱해주면 돼요. 자, 이게 경우의 문제 중에서 함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있는데, 일단 이건 개념부터 좀 설명 먼저 드리면, 자, 요게 이제 유사 문제에 있는 문제 132번 문제인데, 요걸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 조건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줄게. 자, 정의역이 1, 3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역은 2, 4, 6, 8, 10이 있어. 자, x의 값이, 그러니까 a랑 b가 있을 때 어떤 x의 값이 이런 식으로 이제 b가 더 크다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b고 얘가 1이다 라고 치자면, 1이래 a라고 치자면, 얘가 선택한 y의 값도 b가 더 커야 된다 이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란 얘기지.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렇게는 될 수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따져야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원초적인 얘기는 이래. 일단 5가 만약에 10을 선택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8이나 6이나 4나 2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1은 그거에 맞춰서 또 얘보다 또 작은 값을 또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실은 따져줘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또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오면 외워줬으면 좋겠어. 이 방향이 뭐 반대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조합이야. NCR 조합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함수 개수로 물어봤거든. 함수라는 거는 x가 y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면 x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냐 이걸 보면 돼. 지금 봐봐.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들은 5개죠. 총 5개가 나와 있으니까 5개 중에서 얘네의 짝을 3개를 골라줘야 돼. 그러니까 5C3인 거야. 그죠? 고를 수 있는 게 5개, 그리고 골라야 되는 개수가 여기 x가 3개 있으니까 3개가 되는 거지. r이 3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이제 부등호 방향이 뭐 반대여도 다 조합으로 푸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조금 한 술 더 떴는데 한번 볼게요. x가 1, 2, 3, 4, 5, 6이고, 그 다음에 y는 1, 2, 3, 4, 5, 6, 7, 8이야. 자, 얘네들 한번 봐요. 얘네들은 고정이야. 다른 애들이 뭘 선택을 하든 말든 얘들은 딱 y 값을 고른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2나 3이나 5나 6은 아직 선택을 안 했잖아. 그럼 과연 쟤네들이 누굴 선택할까? 몇 개를 선택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건데, 2라고 4는 이미 골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따질 때 1하고 4는 안 골라도 되는 거야. 자, 1번부터 보면은 F1이 지금 문제에서 3이라고 나와 있지. 자, F2랑 F3이 고를 수 있는 거는 3보다 커야 된대. 3보다 큰 숫자가 뭐 있어 지금 여기? 2랑 3 중에 2랑 3이 고를 수 있는 건 3보다 큰 숫자들 얘네들이야. 몇 개 고를 수 있어요? 2, 4, 5개지. 5개 중에서 2랑 3이 2개를 골라줘야 돼. 그래서 얘네는 OCE야. 그러니까 2랑 3이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다 이거지. 2랑 3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2번. F4는 문제 나와 있죠? 5고, 이쪽은 F5, F6이야. 그러니까 5랑 6이 고를 수 있는 건 5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야. 그럼 5보다 작은 문자가 뭐 있어? 얘네요. 4개죠? 그래서 5랑 6은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는 거야. 4C2야. 요게 이제 5, 6이 고를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지금 이제 정의역은 1, 2, 3, 4, 5, 6이 있는데 1도 누군가를 골랐고 4도 누군가를 골랐기 때문에 1, 4는 경우의 수를 따질 필요가 없어. 한 가지야 걔네들은. 이미 골랐잖아. 각자 하나씩. 다만 이제 2, 3은 이런 조건에 의해서 5개 중에서 2개를 고를 수 있고 5, 6은 이런 조건에 의해서 4개 중에 2개를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렇게 되고요. 결국 5C랑 4C를 이제 곱해주면 이제 답이 되겠지. 자, 이게 간혹 대진표 문제가 나오는데 대진표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는 이제 마치 공식처럼 좀 정해져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일단 이제 결승전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이쪽이랑 이쪽이랑. 첫 번째는 이렇게 좀 나눠줘야 돼. 그러면 왼쪽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7명 중에서 3명, 4명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 경우의 수부터 먼저 구해줘야 돼. 그럼 3명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실시3이에요. 그리고 4명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나머지 4명 중에서 4명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건 숫자가 같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분할.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3명을 뽑았잖아. 여기 이제 3명을 뽑았는데 3명조 같은 경우는 1명, 2명을 어떻게 나눌 거야? 그러니까 부전승으로 올라갈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를 또 나눠줘야 돼. 그래서 1명, 2명 나누는 방법. 3명 중에서 3C 1이고 여기는 이제 2C 2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이제 왼쪽 조 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고. 자, 오른쪽은 요 3번 조는 2명, 2명이잖아. 2명, 2명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전체 4명이니까 4C 2 곱하기 2C 2죠. 다만 2명, 2명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다 곱해주면 돼요.